총량이 너무 이제 공급이 너무 없다 지금 심각하다. 근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 앞으로도.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해지면 더 심각해지지 풀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뭐 2+2보다 더 심한 게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제 월급 빼고는 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뭐 전세보다는 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매매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2, 3년만 지나도 사지 않았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지 고민 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 선거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다음번 선거가 이제 28년 4월이고 그러면 28년 4월에 민심이 현 정부를 지지를 해줘야 그게 그렇죠.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잘 될 텐데 그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 거주할 집, 이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거 안정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세가 대란 수준이고 뭐 단지별로 전세 월세가 아예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월세 문제라도 해결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은 이제 전월세 문제일 텐데 지금 시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다들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먼저 이거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이 없어요. 그 매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곽일수록 더 없어요. 그래서 강북구 쪽은 이제 3, 4천 세대의 매물이 10개가 안 되고 그냥 이제 1, 2천 세대다 그러면 한 자리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동 수요들은 항상 있거든요. 꾸준히 있거든요. 그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임대 공급자들을 압박하니까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 공급자들을 압박하니까 그게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도 1만 2천 세대가 들어오길래 저는 광명은 집값이 조정을 꽤 오래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만 2천 개 정도의 매물이 지금 2천 개, 뭐 1,000 몇백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10분의 1로 급감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광명은 많은데 그 주변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물 한 바가지 이제 붙는다고 이렇게 가뭄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쫙 주변으로 스며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총량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나 비거주주택자, 임대공급자들을 규제하니까 이렇게 가속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판교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광명에 집을 사요. 만약에 정 안 되면 거기서 출퇴근을 하겠다 이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순식간에 스며드는 거죠. 우리만 이제 막 사막의 오아시스는 크기만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총량이 너무 이제 공급이 너무 없다 지금 심각하다. 근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 앞으로도.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게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이 그걸 좀 가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뭐 토어제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주담대도 대출 받으면 뭐 6개월 안에 실거주 막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세를 주는 거에 대한 계속 부담을 좀 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MB 때도 했던 건데 MB 때도 이제 저리로 융자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현장 말로는 집장사들한테 빌라를 많이 지어서 분양해라 이 정책을 하는 거죠. 돈이 없어? 그럼 돈도 저리로 해줄게. 땅도 우선적으로 줄게. 일단 지어가지고 분양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일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토호제를 풀면 되는데 풀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 푼다는 거죠. 푸는 순간 또 단기 급등이 또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8년 전에 만약에 풀어야 되면 어느 시점에 풀어야 되냐? 풀 거면 빨리 푸는 게 맞는데 안 되죠. 못 풀수록 더더욱 못 풀게 되죠. 그렇죠. 오히려 동탄 이런데 지금 토호제라든지 그런 거 지정해야 될 판인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빌라
빌라를 빨리 졌어요. 6개월이면 네. 졌는데 지금은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빌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봐야 미미하겠지만 내년 말이나 돼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또 발표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결국 이제 뭐 빌라라고 치면 네. 그 빌라를 누가 사줘야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사줄 다주택자들이 다 규제를 당하고 있으니 누가 짓겠냐 이거죠. 지어도 결국에 팔려야지 지을 텐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입 임대를 LH가 하거나 정부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우리가 사주겠다. 네. 분양해도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해주겠다. 지금도 이제 LH 매입 임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뭐 50호 이런 단위로 크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동네 빌라들 50평, 100평에다 지어놓은 거 이런 수준까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작게 지어도 다 안 주더라도 반만 일반 분양하고 남는 건 우리한테 넘겨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돈이 많으면 네. 다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매입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전세 사기라는 문제가 되게 민감하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내리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사면 안 된다. 전세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빌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걸 채워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바로 망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이 있을 때는 매매는 안 되지만 전세로 놓으면 일단 현금이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자금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 전세 갭이 많이 붙으면은 빌라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만렵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게 전세 사기를 그쵸. 유발한 거죠. 그게 또 전세 사기를 유발한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세는 들어가지 마라. 대출도 안 해주는 분위기니까 빌라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사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돈도 싸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돈을 들여서 사줄 테니까 좀 지어봐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윤을 좀 잘 챙겨줘야지 그쵸. 지을 텐데 원가 정도에서 조금 붙여서 아마 할 텐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가격을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네. 이제 자꾸 하시는 분들은 효율화를 해야 되니까 작게는 안 짓고 크게 지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수준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월세 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안 되고 이제 필라를 만약에 쳐서 분양을 했어요. 그 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세를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자도 사실 알고 보면 아파트 다주택자보다는 빌라나 이런 거 세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이 사가지고 임대를 놓느냐, 정부가 사가지고 임대를 놓느냐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환경이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정부가 사가지고 정부가 전세를 주면 그쵸. 그래도 뭐 정부를 믿고 뭐 전세 사기는 안 당하니까 하고 들어갈 사람들은 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전세를 이제 사실 정부는 시세대로 안 놓겠죠. 싸게 놓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또 거죠. 적자가 또 커지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적자는 또 임대 사업 하면서 생기는 건데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 LH의 적자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기는 적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가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본 바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동안은 임대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그 손해가 더 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임대를 유지하는 적자가 더 커졌어요. 근데 그거 따라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는 역전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지는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게 늘어나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LH 입장에서 이걸 이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월세를 올릴 수도 없는 거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관리비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 유지 보수해도 또 자재값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올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임대 공급을 자기들이 막 지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임대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정부에서 하려 그러면 LH 말고는 데리고 올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뭐 부채 늘어난다 그러는데 계속 부채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이익은 이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 회사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이익을 메꾸는 건데 그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직접 시행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눈덩이가 더 불어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LH가 매입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민간에 맡기려고 하는 건데 민간은 또 안 지으려고 그래요. 전세 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결국에 이제 민간에서 이거를 하게 하려면 다주택 규제까지 그러니까 완전 끝까지 또 다시 또 풀어줘야지 이게 될 테고 또 이제 그쵸. 민간 임대 사업도 막 활성화하고 양도세 감면도 해주는 그러니까 완전 지금과 반대로 가야지 겨우 이게 해소가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까지 갈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네. 가는 동안에 전월세 난이 더 심해지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10년, 15년짜리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는 걸 보니 앞으로도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만한 집이라도 하나 서울에 땅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 월세 시장이 대란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도 밀어 올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는 공급이 사실은 절멸 상태였어요. 네.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도 경매에 허들이고 있는 빌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결국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갈 건데 지금 이제 묘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극초기 재개발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뭐 차고로 내면 5천만 원 1억씩 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쪽은 많이 오르고 그런데 이제 재개발 안 되는 쪽들은 이제 사는 순간 강간상각이 되니까 네. 또 안 살라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전월세가 해소가 안 된다면 지금도 전세 수급 지수 보면 막 180, 190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200이 최대인데 그렇죠. 여기가 지금 끝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해졌으면 더 심각해졌지 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뭐 2+2보다 더 심한 게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뭐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제일 마지막 규제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월세 대책에서 뭐 항상 나오는 게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연장해 주는 거라든지 기간을 연장하는 거라든지 상한을 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기습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참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딱 선거가 또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년 안에 전세가 또 한 바퀴 도는 분들이 막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막 2, 3억, 3, 4억씩만 올려줘야 되는데 그 막 지금 밀려나가는 분들 지금도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 민심을 이거 잡으려면 지금쯤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부작용이 2년 안에 무조건 또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예. 급등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아마 내부에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어차피 이거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몰렸는데 그러면 패러다임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을 아예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네. 이런 단계를 다 거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미국도 예전에는 임대료 규제가 되게 심했고 아직도 그 임대료 규제가 남아 있는 네. 곳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전월세 난이 생기면 가장 그 뭐랄까 피눈물 나는 분들이 이제 좀 학년이 좀 있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학군지에서 전월세 살던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이 급등하는데 어디 이사는 못 가고 그렇죠. 다 올려줄 대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사실상 이제 피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학군지 발 전세 대란 추가로 더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학군지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학군지도 그렇고 역세권이라는 네. 학군지는 더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군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네. 반전세로 많이 전환하지 않을까. 주인들도 이제 보증금을 자꾸 더 받는 거는 부담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오래 세를 놓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전세 가격보다 더 싸게 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현금을 내가 1억씩 더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 투자를 막 되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차라리 이제 현금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반전세로 3억 올릴 거를 100만 원 더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 주담대는 보증금으로 다 해결했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뭐 돈을 더 올려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반전세로 많이들 돌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비싼 지역에 가보면은 분양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25억이야.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돈이
돈이 사실 더 필요하진 않거든요. 현금을 빚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돌려줄 돈이다. 이제 은퇴도 했고 현금으로도 있고 세금도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월세로 반전세로 돌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절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완충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전세가.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세 만기가 좀 도래하는 분들, 뭐 한 이번 하반기에 전세 만기가 올 것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뭐 실거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비워주시겠지만 실거주 하실 것 같지는 않고 뭐 네. 5% 올리고 더 사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지금 계약갱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방법이 없다. 대출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구축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급지를 낮춰가지고 미리 대비를 집을 사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라는 거죠. 이제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중위 가격이 네. 2억 6천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 2억 6천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전세 만기 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도 생각을 했겠죠. 한번 살까? 그때는 대출 규제도 많이 없고 하니까. 네. 샀다 그러면 2억 6천이 세이브 되는 거였죠. 근데 그때도 이제 뭐 누구 정부를 믿는다든가 뭐 집값 잡아주겠지 하고 믿었던 분들은 2년 딱 되니까 지금 이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5% 올릴까? 아니면 집을 살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중위 매매 가격도 올랐지만 서울이 중위 전세 가격도 7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붕 떠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미 겪으신 분들이 이번에 선거 때 등을 많이 돌리신 게 아닌가. 이번에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28년 5월, 6월에는 전세가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매매도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전세가 많이 오를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반대했습니다. 매매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네.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가 차오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매 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수급도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매가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도 전세가 많이 오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매 전세 오르는 폭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올해도 매매도 강세, 전세도 강세.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인데 차라리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제 월급 빼고는 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뭐 전세보다는 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매매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뭐 2, 3년만 지나도 사지 않았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